대형 시청자 현대비엔지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대비엔지스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그 다음에 정보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도 이슈가 있어서 함께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성림첨단 소재가 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히토류 공장 설립 검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죠. 결국에 성림의 상장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도 요목조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대부분이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비엔지스틸의 주가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성림첨단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림첨단 산업이라는 회사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연구자석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중에서. 그래서 원래 이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업체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최근에는 이 상장을 이루겠다. 원래 이번 연도 4월 달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장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림첨단 소재를 주목해야 되겠고, 이 성림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가 결국 이 현대비엔지스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료는 결국 성림첨단 소재가 되겠다. 이 성림첨단 소재의 재료에 어떤 파생되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히토류 관련주이기 때문에 히토류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철강과 그 다음에 알루미늄 원자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3배 이상 부과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죠. 제가 앞전 시간에도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 달에 있는데, 이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가 나올 것이고, 중국 역시 자원카드 이점을 비롯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또 수혜주가 성림이고, 성림에 대한 최대 주주가 현대비엔지스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주로 충분히 주가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 자, 오늘자 이슈를 보게 되면, 자, 성림첨단 산업이 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히토류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내용은 결국에는 성림이 말레이시아 정부 중에 페락주 정부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 자동차 이 하이테크밸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 이 중요한 말레이시아 지역 중 하나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사라니 주지사라고 해서 이분이 20일부터 27일까지 이 자기네 주 정부를 이끌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후에는 자기네 그 주에 좀 유치할 기업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현재 성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여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29일 관계업계에 따르면 이 방금 세라니 이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성림첨단 산업이 히토류 개발 협력을 위해서 페락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유치할 결국 계획인 거죠.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 성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향후 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진출이 좀 가시화될 것 같고, 그 말레이시아 진출을 통해서 이 동남아시아권에 대한 추가 진출 가능성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 주가를 보게 되면 해당 이슈를 받고 약 장중 7%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2,800원 구간이 현재는 전고점 구간이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신고가 영역 25주, 그러니까 1년 내 52주 신고가 영역을 달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돌파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살짝 많이 아쉽습니다. 원래는 이게 돌파를 이룰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함께 터져줘야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양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 없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앞전에 보시다시피 거래량과 거래 대금 없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뒤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양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거래 대금이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오전 10시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10시 21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오후까지 거래 대금을 계속해서 붙을 수 있는지 된 여부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성림첨단산업의 상장 소식이 도대체 언제냐.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원래 예정은 4월에 이 상장 예비 심사를 넣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구체적인 시점이 안 나오고 있고, 이 회사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확정하지는 않았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장 예비 심사와 그 다음에 상장이 그렇게 딜레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성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공장 캐파를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IPO라는 것 자체가 투자를 받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끌어오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성림에게는 사실상 안 좋기 때문에 성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아마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서도 원래 이게 성림의 상장이 만약에 더 딜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주가가 많이 밀렸었어야 돼요. 이 차트라고 하는 것은 선행지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일반 개인보다 정보력이 앞선 어떤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분명히 세력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세력들은 우리보다 앞선 정보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림이 상장이 실패한다, 또는 내년까지 만약에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먼저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기간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먼 훗날, 그러니까 머지않은 날에 이 성림 상장에 대한 얘기가 한 차례 불거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리스크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승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성림 상장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언제 될지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이게 추후에 만약에 밀릴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에 대한 판단과 기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하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최근에 이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사실상 힘을 못 쓰는 중이기도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도 있을 거고, 그다음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힘을 못 쓰는 이 중에서 이 해당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시장에 부각을 조금 덜 받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 재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시점에 내냐에 따라서 큰 상승을 하기도 하고 작은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 AI랑 지금 현재 반도체죠. 그래서 이 AI랑 반도체 재료 자그마한 것만 나와서 그 자그마한 것만 나와도 지금 크게 상승을 하는 추세인데, 2차 전지 관련 지금 현재 재료가 나오면 사실 크게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테마가 힘을 못 쓰는 중에 이 재료가 나오게 됐을 때 힘을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도 함께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체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가를 올린 수급 주체를 보게 되면 이 현재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9시 반부터 10시까지 쭉 매수가 들어오는 주체가, 현재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 주체가 9시부터 기존의 순매수 수량을 10,000주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9시 이후에 11,000주, 14,000주, 20,000주 계속해서 순매수 수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15,000주도 장중에 사면서 얘네들의 순매수세가 사실 끌어올린 현재는 주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매수세가 지속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시는 게 장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10,000주였던 순매수 수량이 90,000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매도세가 나가는지를 우리가 체크해보자. 이렇게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고요.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봉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더 기대하고 봐도 된다. 여전히 재료들은 존재하고 일정들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봉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전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며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